데이터 분석 2반부 1번 문제 진행하는 해물탕팀입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통과할 때 선박들이 피하는 패턴을 파악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선박들의 주 피항 정도인 진해만에서 경향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저희 1번 문제에서 제공된 태풍 정보인 2018년 제25호 태풍 홍리를 위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태풍 진행 경로에 따라 진해에 피항 선박들의 운항 정보를 시작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태풍 진행 기간 동안 진해의 선박수가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은 태풍 시간 동안 진해에 피항한 선박들의 운행 자료입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해항의 피항을 위해 들어온 배들의 패턴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빠져나간 피항, 항구의 부분의 적과 다수의 투명, 그리고 투명 중에서 같이 끌려 태풍의 영향을 받는 주면 선박입니다. 이 중에서 주면 선박은 선박 간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투명 선박 위주로 진행하고 피항과 정도가 따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명 선박을 구분하였습니다. 투명 선박은 다시 내리기 때문에 그 이동 범위가 크지 않고, 또 그러나 정박은 아니기에 그 투명 지점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이동하곤 합니다. 그에 기반해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롤링 윈도우 기법을 사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속도 1m 이하, 유도 경과 편차가 0.5m 이하, 그리고 COG의 표준 편차가 20도 이하의 선박들을 그 시점 동안 투묘를 진행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통하여 투묘한 선박들의 통계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태풍의 영향 기간 중 진해만에 들어온 선박 중에서 80%는 투명을 진행했고, 그중 10%는 주면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그 투명 선박들의 종류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든 화물선이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선박의 크기로 분류했을 때 선박의 크기가 작을수록 주묘가 더 나타나는 약한 삼각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박의 밀집도를 나타내기 위해 격자를 구성 후 밀집도를 표현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파악한 선박들의 투명 지점, 이것은 선박들의 투명 지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투명한 지점들을 시각화하고 다음과 같이 격자로 밀집도를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KDE를 사용하여 밀집도를 부드럽게 시각해보겠습니다. 이는 태풍 기간인 5일과 6일 사이의 밀집도로 보다시피 이런 특정 구역들의 밀집도가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도 이제 투명가 진행한 구역입니다. 다음은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선박의 COG 그리고 SOG 변화와 주묘 현상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OG입니다. SOG는 선박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태풍 상륙적인 사이까지는 되게 다양하고 박스플롯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5일에서 6일 태풍 기간에는 중앙값이 0에 가깝고 또 거의 아웃라이어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박들이 주로 정박 또는 투명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OG, 선박들의 실제 이동 방향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박스플롯이 크게 크다가 태풍의 기간 중 박스플롯의 크기가 좁아지고 또 한 일정한 방향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움직이지 않는 배들이 수동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아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수했던 것처럼 선박들은 투명 시 투표 지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원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는 저희의 투명 알고리즘 기본 전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파악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들은 주로 투명 직후 그 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로 이동하여 그 투명 지점과 거리를 벌립니다. 그 이후 선박은 바람에 의한 포류력 그리고 해류에 의한 유압력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힘으로 인해 선박을 움직여야 하지만 고정된 체인의 기류로 인해 좌우로만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인해서 투명 지점 기준으로 원운동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중요한 선박들은 이 원운동에서 벗어날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발견한 투명 선박들 중에서 태풍이 지나간 시점에서 그 투명을 시작한 시점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그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 저희 800m를 구했습니다. 그게 이상이면 중요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투명을 풀고 그냥 피항한 배들도 있기에 만약에 그 차이가 3000m 이상으로 기준되면은 그저 이동한 배로 판단하고 제외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들로 만든 결과들을 시각화했습니다. 먼저 투명 알고리즘은 보다시피 투명 알고리즘을 찾은 선박들은 주로 동그란 경로를 보이며 정상적으로 투명한 걸 볼 수 있었고, 그에 비해 주명 알고리즘을 찾은 선박들은 일직선을 이동하면서 중호의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알고리즘이 성공적으로 선박을 파괴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과 이 파악한 통계를 통해 저희는 이제 결론적으로 진해만에 피한 선박들의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입니다. 선박의 크기와 주변에 약간의 상관성이 있음을 아까 파악하기에 소형 선박들은 투명보다 피항과 정박을 시도해야 하고, 만약에 투명을 진행할 시 다른 선박들과는 거리를 두는 식의 방안을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입니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투명한 선박들을 감지하고 이를 통해서 밀집도가 낮은 지점의 투명 선박들에게 경고를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혹은 이제 선박의 주변을 감지할 때 주변 선박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으로 주변 선박들의 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참고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